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포퓰리즘이 또 한 번 난리를 치는 순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매도라는 게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요.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걸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공매도 빌공짜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사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떨어질 때 쓰는 주식시장의 어떤 기법이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기간을 보면 아마도 이해가 될 겁니다. 보세요.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에서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올라갔습니다. 2011년 8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4개월 동안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져서 공매도 금지를 했거든요. 다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때는 가장 길었습니다.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2020년 3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핵심은요. 공매도 불공정 문제 해결이에요. 2023년 10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2024년 6월 9개월 동안입니다. 9개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갈까요? 일단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2008년 10월 1일 2009년 5월 31일부터는요. 공매도 금지 전날까지 전고점 대비 하락이 30.6%였습니다. 지금 주가 엄청 빠졌죠. 우리도요. 그런데 주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한 게 10월 27일입니다. 10월 1일 날 했는데 10월 27일 날 반등했어요. 좀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렸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분명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1월 9일까지 이때도 말입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19.3%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8월 10일에 시작을 했지만 9월 26일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 후에 반등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2020년 이때는 말입니다. 34.2%가 떨어졌었거든요. 이것은요. 다음 날부터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국회의원 선거 때죠.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게 그 당시에 말입니다. 3월 19일 날 3월 17일 날 공매도 금지를 시키면서 4월 10일인가요? 국회의원 선거를 압승했죠. 압승. 그죠? 그때도 제가 포퓰리즘이라면서 엄청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결국은 주가는 반등하더라.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등은 분명히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하느냐? 지금도 저는 제가 봐서는요. 이게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서 2021년 5월 2일까지 마이너스 34.2%였던 주가가 3월 19일에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뭐 개미 투자자들이 거의 뭐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1,400만 명. 수도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2 내지 3%입니다. 2 내지 3%. 그러면 공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20대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표신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말은 말입니다. 지금 말은 공매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명분. 실제로도 말입니다. 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49건에 109억 원이나 과징금을 매길 정도로 시장은 엄청납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팔기 전에 주식을 먼저 빌려놔야 되거든요. 주식을 팔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매도라는 게 먼저 내가 100주를 빌렸잖아요. 빌린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00주를 먼저 빌려. 근데 이게 빌리지 않고 그냥 팔아요? 불법입니다. 빌리지 않고 그냥 팔면.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팔기 전에 먼저 빌리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걸린데도 말입니다. BNP 파리바 보유 주식을 중복 계산을 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400억 원 불법 공매도를 했다. 또 HSBC 마찬가지로 향후 차입 가능 수령 기준 차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160억 원. 이 정도로 말입니다. 해외 투자기관들이 이렇게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니까 이거 수정하겠다는 거. 이거 수정하겠다. 게다가 기관하고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공매도 시장에서는 기울어져 있다는 기울어져 있다. 어디로? 기관과 외국인으로.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공매도 상한 기간을 외국인이나 기관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런데 개인은 9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공매도 담보 비율도 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데 개인은 120%입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거 바로잡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누구에게는 공매도의 담배 비율을 105% 받고 누구에게는 120%를 받고 또 외국인과 기관에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잡고 개인은 90일로 잡고 이런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이게 개인들에게도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똑같은 동등한 조건을 줘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막아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그것도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6월 달까지 금지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우파 포퓰리즘도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말입니다. 불법을 하잖아요. 공매도 불법하잖아요. 형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형량이.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도 사상 최대 불법 공매도 이러면 기관한테도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고요. 실제 실행한 개인에게도 벌금과 징벌을 엄청나게 때리면 돼요. 아예 못하게끔 강하게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개미들에게
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바르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잖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를 또 금지시키면 이제 선진국 지수에 이게 편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요. 외국인들의 어떤 저는 제가 봐서는요. 한국 탈출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2%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다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오히려 말입니다. 예, 시장에서 내몰아내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이요. 거의 29% 30% 차지하기 때문에 3대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3대 세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반감이 커지고요. 그들의 반감은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지난 8월, 9월, 10월 계속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8월에도 1조 1790억 원, 9월에도 말입니다. 1조 7120억 원, 10월에는 잠정적으로 장시간 내만 3조 2114억 원을 팔고 있는 상태거든요. 11월에 들어와서는 지금 약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이 말입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는요. 외국인들의 투자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또 한 번 충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말입니다. 공매도 금지 후에 외국인들 자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조 7천억 원이 들어왔지만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는 1조 5천억 원이 나갔고요. 코로나 때는요. 22조 2천억 나갔습니다. 22조 2천억. 이번에는요. 경제위기도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도 아니고 현재는 공매도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까지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위기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공매도를 금지 후에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만 재개했을 때도 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재개해도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는 32조 1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재개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2조 3천억 원, 유럽 재정위기 때는 5조 9천억 원이 들어왔지만 코로나 때는 빠졌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는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오히려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개 후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재개 후에까지도 안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장에 굉장한 저는 난리가 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난리의 한 요소고요.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고 아니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탈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게 이게 난리가 나는 요소인데 참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건 여러분 공매도라는 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공매도를 없앤 나라가 없잖아요. 없앤 나라가 다 공매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순기능이라고 하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지난번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게 2차 전지주가 계속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면 제어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있으면 야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 나 공매도 때릴래.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주가를 좀 내리는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가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거래량을 또 정대시키기도 해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때린다 하죠. 하면서 주가가 하락에 때리니까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정대가 되죠. 게다가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 여기에 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보면 아니 나는 떨어질 때도 돈 벌 거야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도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도 있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다. 왜?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진 데다가 너 이러면 투자 심리가 깨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돈을 대주해서 하잖아요.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떨어지면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내가 사서 갚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사서 갚죠. 거기서 생기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니까 사실은 조금 통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담보 비율과 개인의 담보 비율이 좀 다른 거 이런 게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됐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은 자금에 대한 문제 개인은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모랄 해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외국인들이 나는 공매도 걸어서 떨어진 데다가 주식을 걸어놓고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 번지는 거예요. 가짜뉴스도 만들고요. 아니면 주식 평가 리포트에 떨어진다를 평가 리포트도 내고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허위 사실 유포가 되면서 실제로 주가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떨어지면 그 주가 나는 돈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역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남의 걸 빌려서 내가 팔고 다시 갚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당연히 있는 것은 맞아요. 게다가 전 세계 시장에서 말입니다. 공매도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입장을 뒤집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신뢰 이게 신뢰 훼손은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게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이렇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공매도 금지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시장은 이러다가 포퓰리즘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기관과 외국인 개인과의 어떤 동등한 조건의 경쟁. 저는 여기에는 100%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이 손해를 안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필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네요. 이러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안 닮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스가 똑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좌파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모두가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혼탁시키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리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었던 게 이 포퓰리즘 아닌가요? 아르헨티나는 안 그랬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라를 망조들게 만드는 게 포퓰리즘인데 그런 일이 지금 좌파에서도 벌어지고 우파에서도 벌어진다는 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일단 국회의원 의석수만 먼저 확보하겠다. 그 다급함은 이해를 하겠어요. 다급함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태동하고 나서 개혁이라는 개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급함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과연 해야 되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그러겠죠. 아, 네가 정치를 몰라서 그래. 예,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국가 백년 대계를 본다면요. 이게 얄팍한 이 꼼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요. 예, 다른 모든 곳에서도 꼼수가 판을 치고요. 이게 그 꼼수가 결국은요.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